부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며 가치 있는 삶을 위한 수단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말했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 노력하라.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를 돌아보지 않는 분은 단지 텅 빈 껍질일 뿐이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돈은 주인을 부리지 않고 하인이 될 때 비로소 가치 있다고 했다. 부는 우리의 자유를 늘려주는 도구가 되어야 하지. 촉박의 족쇄가 되어선 안 된다. 워런 버핏은 말했다. 오늘 심는 씨앗이 내일의 숲으로 자란다. 재테크는 즉각적인 보상이 아닌 인내와 지혜의 결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조지 로리스는 행복은 많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함에서 온다고 가르쳤다. 부유한 삶은 숫자로 정의되지 않는다. 진정한 부는 마음의 평화와 삶의 균형 속에 존재한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말했다.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즐기는 것이 우리의 부를 정의한다. 부를 쫓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수치의 증가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진정한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다. 존 록펠러는 돈을 버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잘 사용하는 지혜라고 강조했다. 우리가 가진 재화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우리의 삶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다. 부는 약속된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따라 행복의 발판이 될 수도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 스스로에게 물어라. 내가 가진 부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도구인가? 아니면 불안을 키우는 족쇄인가? 행복한 삶은 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현명하게 다루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종종 부를 목표로 삼지만 그 목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해선 안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부는 최종 목적이 아니라 더 큰 선을 위한 수단이라고 했다. 우리의 삶은 부를 축적하는 데서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를 어떻게 쓰고 나누며 삶의 가치를 만들어가는지에 달려 있다. 스티브 잡스는 말했다. 내가 가진 시간은 제한적이다. 그러니 남의 인생을 사느라 낭비하지 말라. 재산을 쫓는 길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또한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이다. 부는 소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를 통해 얻는 자유, 그리고 자유 속에서 발견한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모습에서 시작된다.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라. 나는 무엇을 위해 부를 추구하는가? 그것이 나의 삶과 소중한 이들의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진정한 부는 물질의 양이 아니라 그 물질을 지혜와 사랑으로 다루는 우리의 태도에서 완성된다. 결국 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돈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가 쌓아가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와 삶의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말했다. 더 큰 부를 가질수록 더 큰 책임이 따른다. 자신의 부를 다른 이들과 나눌 줄 아는 것은 진정한 부자의 품격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부를 활용해 성장과 나눔, 그리고 행복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부의 사용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며, 올바른 선택은 곧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진정한 부의 가치는 우리가 그것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제프 베조스는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어떻게 세상을 더 좋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부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어야 하며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쌓은 부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도구로 사용될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부를 추구하면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진정한 행복은 사랑, 배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채우는 소중한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부를 쫓는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내면과 삶의 본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돈은 도구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 앙드레 지드는 말했다. 진정한 행복은 가난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도 하다. 우리는 부를 통해 삶의 행복을 살 수 없다. 대신 지혜로운 선택과 따뜻한 마음으로 부를 사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부는 끝없는 욕망을 채우는 자루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여는 열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깊이 묻는 하루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부는 우리를 풍요롭게 만드는 수단이지만 그것이 진정한 삶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를 알면 어떤 방법도 견딘다. 부를 쌓으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지는 길인가요? 부를 쫓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잃지 않는 것입니다. 부는 소유의 크기로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이루어낸 삶의 질로 측정됩니다. 우리가 가진 부를 통해 세상에 무엇을 남길 수 있는지 묻는 것이야말로 진정 의미 있는 질문일 것입니다. 결국 부는 삶의 한 부분일 뿐, 그 자체가 삶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결코 모두 충족될 수 없기에 그 욕망을 줄이는 것이 지혜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지만 그 욕망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가로막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지가 아니라 그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입니다. 부는 빈 껍데기가 아니라 삶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넘어 주변을 바라볼 때 비로소 풍요로운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삶의 끝이 아닌 시작임을 깨달으십시오. 선택과 활용의 지혜로 당신의 오늘과 내일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부를 쫓는 여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결국 삶의 본질입니다.
온전한 삶은 단순히 자본의 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떤 가치를 창조하며 어떻게 나누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을 넘어 타인을 도울 때 찾아온다. 부는 나 자신뿐 아니라 타인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때 뒤로서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행복의 열쇠는 외부의 물질적 소유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타인을 향한 사랑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부를 꿈꾸지만 부가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지는 지혜로운 징검다리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부가 단순한 숫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위한 진정한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부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자신의 삶에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성찰해야 합니다. 톨스토이는 필요 이상의 것을 달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부유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과도한 욕망을 버릴 때 비로소 삶의 진정한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부는 본질적으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닉 부이치치는 말했습니다. 삶의 진정한 가치는 돈이 아니라 내가 남기고자 하는 유산에 있다. 지금 당신이 꿈꾸는 부는 주변 사람들과 세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진 자산은 세상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도구입니다. 부가 행복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나를 넘어선 가치, 나눔과 사랑이 함께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부의 의미는 우리가 그것을 통해 어떤 삶을 디자인하고 어떤 추억을 만들어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는 단지 부유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방향키와도 같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말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성취이다. 우리의 재산이 크든 작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의 활용일 것입니다. 우리는 부를 쫓기보다 부를 위한 소명을 찾아야 합니다. 제임스 알렌은 우리의 생각이 운명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부를 향한 우리의 생각이 단순히 소유와 집착으로 흘러가지 않고 긍정적인 영향과 가치 창조를 향할 때 그것은 진정한 의미를 얻게 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첫걸음은 우리가 가진 것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데 있습니다. 부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며 가치 있는 삶을 위한 수단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말했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 노력하라.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를 돌아보지 않는 부는 단지 텅 빈 껍질일 뿐이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돈은 주인을 부리지 않고 하인이 될 때 비로소 가치 있다고 했다. 부는 우리의 자유를 늘려주는 도구가 되어야 하지. 촉박의 족쇄가 되어선 안 된다. 워런 버핏은 말했다. 오늘 심는 씨앗이 내일의 숲으로 자란다. 재테크는 즉각적인 보상이 아닌 인내와 지혜의 결실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조지 로리스는 행복은 많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함에서 온다고 가르쳤다. 부유한 삶은 숫자로 정의되지 않는다. 진정한 부는 마음의 평화와 삶의 균형 속에 존재한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말했다.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즐기는 것이 우리의 부를 정의한다. 부를 쫓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수치의 증가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진정한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다. 존 록펠러는 돈을 버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잘 사용하는 지혜라고 강조했다. 우리가 가진 재화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우리의 삶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다. 부는 약속된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따라 행복의 발판이 될 수도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 스스로에게 물어라. 내가 가진 부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도구인가? 아니면 불안을 키우는 족쇄인가? 행복한 삶은 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현명하게 다루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종종 부를 목표로 삼지만 그 목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해선 안 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부는 최종 목적이 아니라 더 큰 선을 위한 수단이라고 했다. 우리의 삶은 부를 축적하는 데서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를 어떻게 쓰고 나누며 삶의 가치를 만들어가는지에 달려 있다. 스티브 잡스는 말했다. 내가 가진 시간은 제한적이다. 그러니 남의 인생을 사느라 낭비하지 말라. 재산을 쫓는 길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또한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이다. 부는 소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를 통해 얻는 자유. 그리고 자유 속에서 발견한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모습에서 시작된다.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라. 나는 무엇을 위해 부를 추구하는가? 그것이 나의 삶과 소중한 이들의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진정한 부는 물질의 양이 아니라 그 물질을 지혜와 사랑으로 다루는 우리의 태도에서 완성된다. 결국 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돈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가 쌓아가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와 삶의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말했다. 더 큰 부를 가질수록 더 큰 책임이 따른다. 자신의 부를 다른 이들과 나눌 줄 아는 것은 진정한 부자의 품격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부를 활용해 성장과 나눔, 그리고 행복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부의 사용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며 올바른 선택은 곧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진정한 부의 가치는 우리가 그것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제프 베조스는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어떻게 세상을 더 좋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부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 수단이어야 하며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쌓은 부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도구로 사용될 때 진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부를 추구하면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진정한 행복은 사랑, 배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채우는 소중한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불을 쫓는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내면과 삶의 본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돈은 도구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 앙드레 지드는 말했다. 진정한 행복은 가난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도 하다. 우리는 불을 통해 삶의 행복을 살 수 없다. 대신 지혜로운 선택과 따뜻한 마음으로 불을 사용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불은 끝없는 욕망을 채우는 자루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여는 열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깊이 묻는 하루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불은 우리를 풍요롭게 만드는 수단이지만 그것이 진정한 삶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를 알면 어떤 방법도 견딘다. 불을 쌓으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지는 길인가요? 불을 쫓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잃지 않는 것입니다. 불은 소유의 크기로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이루어낸 삶의 질로 측정됩니다. 우리가 가진 불을 통해 세상에 무엇을 남길 수 있는지 묻는 것이야말로 진정 의미 있는 질문일 것입니다. 결국 불은 삶의 한 부분일 뿐, 그 자체가 삶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결코 모두 충족될 수 없기에 그 욕망을 줄이는 것이 지혜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지만 그 욕망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가로막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지가 아니라 그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입니다. 불은 빈 껍데기가 아니라 삶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넘어 주변을 바라볼 때 비로소 풍요로운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삶의 끝이 아닌 시작임을 깨달으십시오. 선택과 활용의 지혜로 당신의 오늘과 내일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불을 쫓는 여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결국 삶의 본질입니다. 온전한 삶은 단순히 자본의 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떤 가치를 창조하며 어떻게 나누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을 넘어 타인을 도울 때 찾아온다. 불은 나 자신뿐 아니라 타인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때 비로소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행복의 열쇠는 외부의 물질적 소유가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타인을 향한 사랑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불을 꿈꾸지만 부가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지는 지혜로운 징검다리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부가 단순한 숫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위한 진정한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불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자신의 삶에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성찰해야 합니다. 톨스토이는 필요 이상의 것을 달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부유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과도한 욕망을 버릴 때 비로소 삶의 진정한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부는 본질적으로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닉 부이치치는 말했습니다. 삶의 진정한 가치는 돈이 아니라 내가 남기고자 하는 유산에 있다. 지금 당신이 꿈꾸는 부는 주변 사람들과 세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진 자산은 세상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도구입니다. 부가 행복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나를 넘어선 가치, 나눔과 사랑이 함께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부의 의미는 우리가 그것을 통해 어떤 삶을 디자인하고 어떤 추억을 만들어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는 단지 부유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방향키와도 같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말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성취이다. 우리의 재산이 크든 작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의 활용일 것입니다. 우리는 부를 쫓기보다 부를 위한 소명을 찾아야 합니다. 제임스 알렌은 우리의 생각이 운명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부를 향한 우리의 생각이 단순히 소유와 집착으로 흘러가지 않고 긍정적인 영향과 가치 창조를 향할 때 그것은 진정한 의미를 얻게 됩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첫걸음은 우리가 가진 것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데 있습니다.